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오늘은요,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 작가님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나모리 가즈오 작가님은요, 첨단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교세라의 창업자이자 명예회장이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CEO 중에서 한 분이시기도 한데요. 이 책은 2004년 일본에서 출간되어서 전 세계 14개국에서 번역 출판되었고 700만 부가 넘게 팔린 책입니다. 그리고 출간된 지가 2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베스트셀러에 자리하고 있을 만큼 우리 인생 경영의 왕도로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나모리 가즈오가 90년이라는 긴 인생의 세월 동안에 그가 우직하게 인생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겪은 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던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당신은 결국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가? 라는 이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보는 이 책을 한번 만나보신다면 저도 여러분도 앞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가장 근원적인 이 물음에 대해서 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영혼을 갈고 닦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욕망 때문에 방황하고 휘청이는 것이 인간이라는 생물의 본성입니다. 인간이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재산과 지위, 그리고 명예를 탐하느라 한없이 쾌락에 빠져드는 존재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려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하면 안 되고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돈도 필요합니다. 입신양명을 바라는 마음 역시 삶의 원동력이 되므로 이러한 욕망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그러한 욕망은 어디까지나 현세에 한정된 것이고 욕심을 부려서 양껏 손에 넣는다고 해도 어느 것 하나 저 세상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은 건 이 세상에서 다 청산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단 하나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이 아닐까요? 죽음을 맞이할 때는 현세에서 이룩한 지위와 명예는 물론이고 재산도 모두 버린 채로 오로지 영혼만 가지고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태어났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라고,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고 숭고한 영혼을 가진 채 죽어가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수없이 많은 고난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속세에서 행복과 불행의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지칠 줄 모르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인간이라면 그 과정 자체를 수련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도구로서 인성을 기르고 정신을 수양해서 이 세상에 찾아왔을 때보다 높은 차원의 영혼을 가지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으로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숭고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고 오늘보다 가치 있는 내일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세요. 그 끊임없는 작업 속에서 견실한 자세로 겸허하게 수행의 길을 걸어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가치가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즐거운 일보다 괴로운 일이 더 많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며 신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나를 힘겹게 할수록 이 역경은 마음과 혼을 갈고 닦기 위한 시련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인격을 단단하게 연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기회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한정된 인생을 진정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세는 인간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인격을 기르기 위해 주어진 기간이자 영혼을 갈고 닦기 위해 존재하는 수양의 장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의미와 인생의 가치는 마음을 수양하고 영혼을 연마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생은 마음에 그리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선하고 좋은 마음가짐을 잊지 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항상 열정을 쏟으세요. 그것이 인생에서 커다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비결이자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왕도입니다. 이건 우주의 법칙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불교에는 사념이 업을 만든다 라는 가르침이 있는데요. 업은 카르마라고도 하며 모든 현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생각한 것이 원인이 되고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며 그 상념에 나쁜 것이 섞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적극적인 사고를 강조한 철학자 나카무라 덴푸도 같은 이유를 들어서 절대 나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파했습니다. 인생은 마음에 그리는 대로 되고 강렬하게 바라면 현실로 나타난다 라는 우주의 법칙을 단단히 마음에 새기세요. 누군가는 이런 말을 들으면 미신적인 생각이라고 치부하며 가볍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카르마는 내가 평생 동안 겪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확신한 이 우주의 절대 법칙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인생이 열립니다. 반대로 옳지 않은 사고를 가지면 인생이 순탄하게 풀리지를 않습니다. 우주에는 그러한 법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이 당장 결과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선뜻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20년이나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놓고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인생은 자신이 마음에 그린 대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에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깨끗한 마음, 즉 세상을 위해, 인류를 위해 라는 이타적인 가치관은 본래 우주가 갖고 있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에는 모든 사물과 현상을 올바르게 하고 진화, 발전시키려는 힘이 존재합니다. 이걸 우주의 의지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우주의 의지가 만드는 흐름에 우리가 잘 어우러지면 인생에서 성공과 번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흐름과 반대되는 인생에는 몰락과 쇠퇴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항상 좋게 하려는 이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우주의 흐름에 맞추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오로지 자신만 이득을 보겠다는 사리사욕의 마음을 가진다면 인생은 점점 나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주를 관통하는 의지는 사랑과 성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의지는 모든 것에 평등하게 작용하며 우주 전체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성장하고 발전하게 합니다. 이건 우주 물리학에서 말하는 빅뱅 이론을 토대로 생각해 보아도 충분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우주에는 아주 작은 소립자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립자가 빅뱅이라고 불리는 대폭발로 결합해서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자, 중성자, 중간자를 만들어내고 전자와 결합해서 최초의 원자인 수소 원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원자와 분자가 육성되고 마침내 고분자가 생겨나서 인류와 같은 고등 생물까지 탄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의 진화 과정을 쫓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주에는 모든 것을 성장하고 진화시키려는 무언가 위대한 것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일을 하면서 이런 위대한 것의 존재를 실감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 심오한 예지에 이끌려서 다양한 신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며 살아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교세라가 취급하는 세라믹은 파인 세라믹이라고 불리며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여러 최첨단 제품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고도의 기술 소재입니다. 이 파인 세라믹에 관련된 기술은 교세라가 거의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원래 나는 세라믹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석유화학 등의 유기화학을 전공했으나 취직이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무기화학 계열의 초자 제조회사에 입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라믹에 관한 기초 지식이나 기술이 있을 리가 만무했고 회사는 적자가 계속되는 상태라서 연구 설비와 장치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결국 나는 매일 현장에 나가서 연구를 계속하면서 공부와 실험에 열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단기간에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신소재는 미국 제네럴 일렉트릭 연구소가 나보다 1년 앞서 합성에 성공한 것으로 내가 만들어낸 것과 조성이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합성한 방법은 G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즉, 내가 개발한 방법론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독창적인 것이었습니다. 교토의 보잘것없는 초자 제조회사에서 일하던 이름 없는 일개 연구원이 맨주먹으로 도전해서 세계적인 G 연구소에 필적할 만한 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정밀한 설비로 이론적인 실험을 거듭해서 이뤄낸 성과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들어맞은 요행수라고밖에 할 수 없는 행운의 결과였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러한 행운은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회사를 그만두고 교세라를 창업한 후에도 내 옆에 그 행운이 자리하면서 교세라의 성공을 도와주었습니다. 생각을 실현시켜라. 꿈이 선명하고 생생하게 보이는가? 어떤 일을 이루고 싶다면 가장 먼저 절실히 바라고 강렬하게 원해야 한다.
그다지 과학적인 말이 아니기에 이 말을 단순히 정신론으로 치부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면 실제로 결말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강하게 품으세요. 더 나아가 그것을 실현해가는 과정을 머릿속에서 진지하게 그려보면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반복해야 합니다. 장기를 둘 때 수를 몇만 가지나 생각해 보듯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어떠한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모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기부를 그렸다가 수정하듯이 계획을 계속 다듬어 가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바라고 생각하고 연마하는 과정을 집요하게 반복하다 보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 마치 언젠가 한번 가본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원하는 일을 해낸 상황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흑백으로 보인다면 아직은 불충분한 상태로 연말을 거듭하다 보면 더욱 현실에 가깝게 컬러로 보이는 경지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스포츠에서 말하는 이미지 트레이닝과도 비슷한데요. 이미지도 농도 짙게 응축시키면 현실의 결정체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완성형이 보이는 수준까지 원하는 것을 강렬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몰두하지 않으면 창조적인 일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성공은 따르지 않습니다. 신제품을 예로 들면 기본 사양과 성능 등등 필요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생각을 거듭하며 머릿속에 그렸던 이상적인 완성형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아무리 기본 사양을 충족한 제품이라고 해도 시장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나와 함께 일하던 사람 가운데 인류대학 출신의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과 함께 몇 개월이나 고생하며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한 가지 제품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제품을 보자마자 냉정하게 안 된다 라고 퇴짜를 놓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에 그대로 맞춘 제품입니다. 안 되네. 내가 기대한 건 더 수준이 높은 제품이네. 우선 색상이 칙칙하지 않은가? 당신도 기술자이니 색상이 나쁘니 하는 식의 정서적인 평가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공업 제품입니다.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해요. 주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머릿속에서 본 세라믹은 이런 탁한 색상이 아니라네. 그는 내 의견에 거세게 반발했지만 나도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고 완강하게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퇴짜 맞은 것에 대한 분노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그가 완성해서 가져온 제품은 그때까지 내가 그리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제품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수정하고 또 수정한 결과 마침내 이상적인 제품을 완성해낼 수 있었습니다. 손이 베일 듯한 제품을 만들어라. 그때 나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너무 훌륭하고 완벽해서 손을 대면 베일 것 같을 정도로 흠잡을 곳이 없는 제품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손이 베일 듯한 이라는 표현은 어린 시절 나의 부모님이 자주 사용하던 말인데요. 너무 완벽한 제품을 보면 그 물건에 손을 대는 것조차 주저할 정도로 커다란 경외심과 동경이 느껴지곤 합니다. 부모님은 그런 상태를 손이 베일 듯하다라고 표현했고
그 말이 무심결에 내 입에서도 나왔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은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낼 때까지 노력을 아끼지 마세요. 그것이 창조라는 높은 경지를 목표로 하는 사람의 중대사이며 동시에 의무입니다. 눈앞에 보일 만큼 간절하게 상상하라. 이건 비단 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에도 항상 이상형을 머릿속에 그려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상적인 모습이 눈에 뚜렷하게 보일 때까지 강렬하게 생각하고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목표를 높게 잡고 생각과 현실이 완전히 일치될 때까지 파고들다 보면 만족스럽고 훌륭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재밌는 점은 사전에 명확하게 보인 것일수록 실제로 손이 베일 듯한 이상형으로 실현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사전에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은 것은 어찌저찌 완성한다고 해도 손이 베일 듯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도 내가 인생을 살아오며 부딪힌 갖가지 상황에서 경험으로 체득한 사실입니다. 내가 창업한 다인이 된 데니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는 휴대전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갸웃거리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휴대 가능한 전화를 이용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에게나 전화번호가 주어지는 시대가 머지않은 미래에 찾아올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임원들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며 실소를 터뜨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보였던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휴대전화라는 제품이 얼마나 빠르게 보급될지, 그리고 어떤 가격과 규모로 시장에 유통될지 그 이미지가 나에게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당시 교세라가 반도체 부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나는 반도체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혁신되고 그 규모와 비용이 얼마나 급격하게 커지는지를 경험으로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택에 휴대전화라는 새로운 상품 시장의 확대를 상당히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월 기본 요금은 얼마가 될 것이고 통화료는 어떻게 책정될 것인지 등 미래의 요금 체계까지 예측해냈습니다. 당시의 사업본부장은 내가 예상한 요금 체계를 수첩에 그대로 메모해 놓았는데, 실제로 휴대전화 사업이 시작되었을 무렵 그는 다시 그 메모를 펼쳐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책정된 요금 체계와 내가 예상한 그것이 거의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는 귀신이 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 투자액의 회수 등을 고려해서 복잡하고 정밀한 원가 계산을 거쳐야 비로소 산출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나에게는 서비스 요금까지도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사항까지도 명료하게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다면 그 일은 틀림없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이는 것은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이루고 싶다면 더없이 강렬한 마음을 품고 성공한 이미지가 눈앞에 뚜렷하게 보일 때까지 간절하게 염원하세요.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원하는 것 자체가 그 소망을 현실로 만들 힘이
당신에게 잠재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이란 원래 소질과 능력이 없는 일에는 그다지 열의가 들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성공한 모습을 생각하고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은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성공한 모습을 상상해 보았을 때 그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면 그 일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낙관적 구상, 비관적 계획, 낙관적 실행. 지금까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전례 없는 일에 도전할 때에는 주위에서 반대하고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고 그 일이 실현되었을 때를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다면 담대하게 구상해 나가세요. 구상 자체는 지나치게 대담하다 싶을 만큼 낙관적으로 접근해서 발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쳐야 합니다. 이때 주위에는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낙관론자들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나는 새로운 사고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런 발상이 떠올랐는데 어떤가 라고 간부들에게 의견을 묻곤 했습니다. 그때 인류대학을 나온 우수한 인재들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했는데요. 그들은 주로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무모한 발상인지를 설명하며 핀잔을 늘어놓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고 분석도 날카로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이유들만 열거하면서 새로운 일에 전혀 도전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라도 냉수를 뒤집어 쓴 듯이 단박에 사그라지고 가능하던 일조차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된 후에 나는 상의할 상대를 바꿔보았습니다. 새롭고 어려운 일에 도전할 때에면 머리가 좋지만 그 명석한 두뇌가 비관적으로 발휘되는 인재들보다는 약간은 덜렁거려도 나의 제안에 그거 재밌겠는데요? 라며 순수하게 접근하는 인재들과 의논한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구상을 하는 그 단계에는 그 정도의 낙관적인 사고가 적합합니다. 다만 그 구상을 구체적으로 계획으로 옮길 때에는 정반대입니다. 이때는 구상할 때와는 반대로 비관론을 기반으로 모든 리스크를 상정해서 신중하고도 엄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대담하고 낙관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의 일입니다. 그런 다음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단계가 되면 다시 낙관론에 따라 마음껏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즉, 생각한 바를 현실로 실현해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마디로 낙관적 구상, 비관적 계획, 그리고 낙관적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탐험가 오바 미스로 씨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바 씨는 세계 최초로 북극과 남극을 홀로 걸어서 횡단한 인물로 나는 그가 탐험에 나설 때 교세라의 제품을 제공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오바 씨가 그 답례 인사로 나를 찾아와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나는 그때 목숨을 건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바 씨의 용기를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오바 씨는 약간 난처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 자리에서 내 말을 부정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기는커녕 겁쟁이라고 할 만큼 겁이 많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 성공한 것도 그 덕분입니다. 탐험가가 대담하기만 하다면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어떤 분야든 무언가 목표한 일을 해내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고
오바 씨가 인생의 진리를 꿰뚫고 있다는 점에 감탄했습니다. 이 희대의 탐험가는 조심스러움, 신중함, 세심함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그저 용기만 있다면 그것은 단지 만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원리 원칙대로 생각하라. 플러스의 사고방식을 가졌는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단순한 원리 원칙은 모두 쉬운 말로 쓰인 평범한 것이며 그 평범함과 단순함은 보편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실제로 일과 경영을 해나가면서 배운 진리이자 경험칙인데요. 여기서는 그러한 철학과 원리 원칙의 일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꼽고 싶은 요소는 인생의 방정식입니다. 프롤로그에서 소개한 인생과 일의 결과는 사고방식, 열의, 그리고 능력의 곱셈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법칙입니다. 나는 앞에서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고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인생의 방정식은 범인의 능력밖에 갖추지 못한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많은 일을 해내고 또 세상과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한 결과 찾아낸 등식입니다. 이 방정식은 그 후 내가 실제로 일을 하고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항상 살아가는 방식의 토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방정식의 핵심은 곱셈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두뇌가 명석해서 90점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자기 능력만을 믿고 노력을 게을리해서 열의를 30점밖에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2700점에 머뭅니다. 그런가 하면 머리회전은 보통 사람 정도로 60점의 능력밖에 없는 사람이 자신에게는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일찍이 자각하고 그만큼 더 노력해서 90점이 넘을 만큼 강한 열의를 품고 일에 매진한다면 그의 점수는 5400점이나 됩니다. 전자의 사람보다 2배의 성과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고방식 점수를 곱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고방식에는 좋은 사고도 있지만 나쁜 사고도 있습니다. 플러스, 즉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신이 가진 열의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마이너스, 즉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방식은 유일하게 마이너스 점수가 존재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열의와 능력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사고방식이 마이너스라면 곱셈의 답, 즉 인생과 일의 결과도 마이너스가 되고 맙니다. 이를테면 사기나 절도와 같은 범죄의 열정을 쏟는다면 사고방식 자체가 마이너스로 작동하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방정식은 곱셈인 까닭에 사고방식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강한 열의를 품고 있어도 아까운 재능을 썩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언젠가 메이지 시대의 계몽사상가인 후쿠자와 유키지가 강연회에서 했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의 말은 내가 주장하는 인생의 방정식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는데요. 철학자처럼 깊게 생각하되 무사처럼 청렴하며 공무원이 지닐 법한 재능과 지식, 농민의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비로소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비즈니스 사회에서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한 말입니다. 후쿠자와 유키츠가 말한 깊은 사고와 청렴한 마음은 인생 방정식의 사고 방식에, 그리고 재능과 지식은 능력에, 그리고 건강한 신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열의에 해당합니다. 나는 그의 말을 깊이 되새기며 인생에서 사고방식과 열의, 그리고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인식했습니다. 신이 손을 내밀 만큼 간절하고 진지하게, 하루하루를 진검승부하듯 진지하게 살아가라. 이 말은 단순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원리 원칙입니다. 검술에 비유하면 도장에서 연습을 할 때도 죽도가 아닌 진검을 들고 임한다는 뜻이며, 활쏘기에 비유하면 활을 보름달처럼 둥근 모양이 될 때까지 힘껏 잡아당겨서 죽음의 느슨함이나 빈틈도 없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활을 당긴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매일의 삶에서 언제나 필사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견지해 나가야만 마음에 그린 대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드라마의 감독, 각본, 주연을 모두 혼자 해내야 하며, 그렇게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연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어떻게 기획할 것이며, 일생에 걸쳐 어떤 각본을 쓰고 어떻게 연기할 것인가입니다. 진지한 마음가짐과 열의 없이 게으르고 해이한 인생을 보내는 것만큼 아까운 것도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농후하고 충실하게 채우려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완전히 진지한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타오르는 듯한 의욕과 열정으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그러한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인간의 가치가 빛을 발하고 인생의 드라마가 더욱 풍부하고 알차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진지한 열의가 없으면 설령 능력이 출중하고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치밀한 각본을 쓴들 그 내용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면 진지한 열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어떤 일이든 진지하게 마주하되 스스로를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 가서 공경에 처하더라도 도망치지 말고 정면에서 우직하게 맞서 노력하는 자세를 취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역경을 외면하고 도망칠지 아니면 정면으로 맞설지 그 선택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을 이루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일하고 어떤 일이든 순수하게 바라보는 겸허한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평소라면 간과할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신의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도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 신도 가엾게 여겨서 절로 돕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이 손을 내밀고 싶을 만큼 노력하라 라는 말로 직원들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정면으로 공경에 맞서고 스스로를 한계까지 몰아넣는 강인한 의지가 결국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상황을 이겨내고 창조적인 성과를 만듭니다. 그 축적이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시나리오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마침내 현실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바로 지금을 필사적으로 살아라. 넘칠 듯한 열의로 진지하게 열심히 지금을 살아가는 것. 눈앞에 놓인 일에 몰두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내일 그리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장기 경영 전략을 세운 적이 없는데 이 말을 하면 놀라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경영 이론에서 말하는 장기 경영 전략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데 5년 후, 10년 후의 일을 과연 어떻게 내다볼 수가 있을까요? 내가 장기 경영 전략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우선 오늘이라는 하루를 열심히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아무리 장대한 목표를 내세운들 매일 부딪히는 소소한 업무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성과란 견실한 노력의 집적입니다. 하루빨리 미래의 성과를 얻으려고 서둘러 행동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내일도 저절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충실한 하루하루가 쌓여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마침내 큰 성과라는 결실을 맺습니다. 나는 이 점을 명심하면서 지금까지 경영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을 완전히 살면 내일이 보인다라는 사실을 인생의 진리로서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본디 우리의 생명과 인생은 가치 있고 위대합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로 보내는 것은 아까울 뿐만 아니라 우주의 뜻을 거스르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천지자연은 이 우주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존재하게 했습니다. 그 누구 한 사람도, 그 무엇 하나도 아무 이유 없이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란 하나도 없습니다. 대우주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람 하나하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미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존재라고 해도 우리는 모두 필연적으로 이 우주에 존재합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생명일지라도 심지어 무생물일지라도 우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자연의 생명들은 각기 크고 작은 조화를 이루면서 무언중의 그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북극권의 툰드라 지대에서는 그 짧은 여름 동안 많은 식물이 일제히 싹을 틔우고 가능한 한 많은 꽃을 피워서 씨를 만듭니다. 극히 짧은 생일일지라도 힘껏 농밀하게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긴 겨울에 대비하고 다음 세대로 자신들의 생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어떠한 잡념도 여념도 없이 오직 지금을 살아갑니다. 아프리카의 사막도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건조한 사막이라도 1년에 한두 번은 비가 내립니다. 그 귀한 단비가 내리면 식물은 당장 싹을 틔우고 재빨리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1, 2주라는 짧은 기간에 씨를 떨어뜨려서 다음에 비가 올 때까지 사막의 혹독한 뜨거움을 견뎌내며 끈질기게 차세대로 생을 이어갑니다. 이처럼 자연계에서는 모든 생물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그 한정된 시간을
매 순간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을 필사적으로 살아내어서 작은 생명을 내일로 이어나갑니다. 우리 인간도 화초해지지 않게 하루하루를 소홀히 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우리를 이 세상에 탄생시키고 그 생을 가치 있게 해준 우주와의 약속이며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요 조건일 것입니다. 네, 오늘의 별밤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영과 인생의 원칙은 결국 다르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과 경영을 위해서는 명확한 철학을 세워야 한다. 라고 이나모리 가즈오는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그가 결국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명확한 철학, 그리고 영혼의 고결성이라는 점이 저는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이 소중한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조언들이 이 책 속에 가득히 담겨 있어서요. 앞으로도 두고두고 읽어보게 될 저의 인생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별밤 라디오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꼭 만나보고 싶은 책이 있다면 여러분들 댓글로도 꼭 남겨주시면 제가 꼭 참고해서 다음의 이야기로 또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운 여름 날씨에 모두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달콤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요. 안녕.